집중해서 듣고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1번, 2번을 완벽하게 이해할 거. 오케이? 1번과 2번을 완벽하게 이해할 거. 알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합성함수 좀 많이 다루잖아요. 합성함수는 어떨 때만 연속인 게 보장되지? 자, 첫 번째. 주제는 합성함수입니다. 알겠죠? 보는 관점은 떠들지면서 집중해. 합성함수는 당연히 두 함수를 합성하는 것이고 보통 겉함수, 속함수라는 말을 써요. 먼저 들어가는 정역이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속함수고요.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걸 겉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지? 이건 위적분 2에서도 마찬가지다. 알겠지? 겉함수, 속함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저 합성함수가 연속이 보장되는 명제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거는 연속? 이렇게 되는지를 보장하게끔 이제 하는 명제는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x가 그렇지 x는 a가 아니야. 알겠지? x는 이 a가 이 g 안에 들어갔을 때 ga죠? 이 ga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ga에서 연속일 때 자 이거일 때에만 얘가 보장이 되는 거죠. 됐죠? 역은 당연히 성립 안 합니다. 알겠죠? 합성이 연속이라고 해서 밑에 두 개가 연속임이 보장된다.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 그냥 거짓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명제 말고는 다 거짓이야. 알겠죠? 다 관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불연속점의 이제 개수 뭐 이런 거. 알겠지? 그럼 불연속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뭐라고 써있어? 불연속점이라고 확정 지었어? 아니지. 의심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문제 상황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하는 포인트를 먼저 딱 포인트 잡고 그걸 하나하나 따졌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결론. 그래서 풀이 방식은 딱 정해진 건 없고 이 의심점을 먼저 추려서 의심점으로부터 출발을 할 것. 이겁니다. 결론은.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의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쉬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함수가 불연속인 점. 이해되지? 속함수 자체가 애초에 극한이 달라버리면 봐봐. 진행하는 순서 자체가 정의역 x가 속함수를 먼저 통과해서 gx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 gx가 다시 정의역이 돼서 f를 통과하는 구조거든.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이런 구조인데 애초에 이 속함수가 불연속이 돼버리면 무언가 A에 좌극한 A에 우극한 A가 들어갔을 때 gx가 현재 A에서 불연속이라면 이 세 가지 값 중에 적어도 두 값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다른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른 값들이 g를 통과할 때는 이게 같을지 다를지 모른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값들이 세 개가 싹 다 같아지면 연속인 거고 세 개 중에 또 두 개가 적어도 다르면 불연속인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의심점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결론이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심해야 되는 거는 속함수가 불연속인 점. 속함수가 불연속인 점. 자, x는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불연속점들을 일단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이거야. 두 번째는 이미 한번 G를 통과해온 녀석이 다시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두 번째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의심점은 뭐냐면 여기서 뭔가 대입될 때 이 결과값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게 다시 이 F 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이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여기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알파 쪽으로 가는 녀석이나 이 베타 쪽으로 가는 녀석이나 또는 감마 쪽으로 가는 이 녀석에 대한 그 극한 그걸 조사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봐봐. 일단 fx의 불연속점이라고 할게. 정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fx의 불연속점이 있을 거 아니야. 겉함수의 불연속점이 일단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것의 불연속점을 몇 개인지는 모르니까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A1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제가 B로 넣었나?
네. 문자 겹치니까 다른 거 쓰겠습니다. B1, 자 B2, B3 이런 식으로 이 fx 자체의 불연속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fx의 불연속점인 B1, B2, B3 이런 걸 체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불연속 의심점이 아니에요. 알겠지? 근데 일단은 겉함수의 불연속점을 먼저 조사하는 건 맞아. 그 다음은 뭐냐면 결론은 그 다음은 이 gx가 안쪽에 속함수 있죠. gx가 b1이 되게끔 하는 오케이 이 녀석의 불연속점이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x를 조사해야 된다. 알겠지? 이걸 조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 이해됐어? 왜냐면 왜 그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냐면 fx 자체가 여기서 불연속이래요. 그러면 이 값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b1이 튀어나오면 불안한 거지. 왜? 이 b1이 다시 f를 통과해야 되는데 fx는 이 b1에서 불연속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무조건 조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 속함수의 불연속점은 합성함수의 불연속점의 후보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쉽지? 이미 불연속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겉함수의 불연속점을 조사했을 때 그 값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값들이 합성함수의 불연속점의 의심점이 아니고 겉함수가 제가 반대로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겉함수의 불연속점이 되는 그 함수의 x값들이 의심점이에요. 괜찮을까? 그래서 이거는 결론으로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가지 공부하셔야 돼. 첫 번째, 속함수의 불연속점은 합성함수의 불연속점 의심점이다. 알겠지? 두 번째, 겉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런 x값들이 몇 개 있잖아? 그러면은 속함수가 그 불연속점으로 나오는 거. 말이 좀 어려워요. 속함수가 그 fx, 겉함수의 불연속점이 되는 그러한 x값들. 그걸 조사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 문제로 바로 가도 될까? 가보자. 자, 거기 그래프 그려져 있고 문제 잘 보세요. 기억하고, 자, 기억, 니은, 디귿 조금 따져볼게요. 기억은 쉽지. 그냥 합성함수값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F0은 얼마야? 0이요. G0은 얼마야? 0.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참이랑 거짓이야? 참입니다. 됐죠? 자, 되는 거 같고요. 자,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자, GFX 속함수랑 겉함수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X는 0에서 연속이니? 네. 자, 이거니?를 따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위에서 함수값이 얼마 나온다는 거 보장했어? 0 나온다는 거 보장했으니까 극한이 0으로 가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보통 따질 때는 합성함수가 연속인지를 따질 때는 좌우함밖에 없어. 정의밖에 없는 거야. 0의 좌극한과 0의 우극한. 다현아! 다들 말고 딱 이렇게 차렷해봐. 차렷. 자, 이거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 먼저 봐야 돼? F 먼저 봐야 되는 거 맞지? 네. 자, 표면은 이렇게 할게요. 자, 안쪽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시면 돼. 자, fx 보는 거고 그래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굳이 안 그릴게요. 첫 번째 게 f야. 0 좌극한이야. 읽어봐. 얼마야? 0인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0의 우극한 얼마야? 2의 좌극한. 그렇지. 그리고 다시 g를 봐. g의 0의 좌극한 얼마? 0. 2의 좌극한 0이요. 영역 함수값 0 연속. 참인 거 맞지? 네. 참입니다. 자, 뒷 갈게요. 진짜 난다. 진짜 뒷 가겠습니다. 자, 범위 확인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조사하면 되죠? 네. 엄한 거 볼 필요 없고 딱 정의하고 먼저 확인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 3, 2,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g의 fx가 자 불연속인 x가 그런 x가 두 개니? 그럼 첫 번째 당연히 이 제한된 범위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바깥쪽을 보는 건 무의미하지. 알겠지? 첫 번째 얘의 불연속점 의식점은 f의 불연속점이다. 첫 번째 괜찮을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한 x값들의 후보들을 뽑게 되면요. f 먼저 찾아보세요. 0하고 뭐 있어요? 2요. 0하고 2 이런 점들은 무조건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0은 체크를 했지. 네. 위에서 네. 연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안 돼요. 일단 불연속점이. 네. 얘는 연속이니까. 그러면- 이를 위의 방법대로 똑같이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일일이 안 따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의심점 뭐지? 이게 1번이었지. 두 번째는 그렇죠. gx가 일단 불연속인 점을 뽑아. 근데 g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1. 근데 이 x는 1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fx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죠. 1이 되는 이 x 값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수 그 f 그려져 있죠. 자, f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아? 그러면 뭘 걸어야 돼? y는 1과의 교점을 봐야 되는 그 x 값들이잖아. 그럼 1을 이렇게 걸어야 돼. 이해됐어? 걸어놓고 교점 몇 개야? 그렇지. 여기랑 여기인데 문제는 정의역 잘 확인해야 돼. 이것 때문에 실수한다. 자, 오른쪽의 교점은 3의 바깥쪽에 생겨요. 이해됐죠? 여기가 3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어느 부분만 따지면 돼? 이 별표인 부분만 따지면 되겠죠. 근데 이 별표인 부분은 2분의 1이에요. 직선식 찾을 수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되는 이 x 값이 지금 현재 x는 2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조사하면 돼. 근데 선생님 그래서 2분의 1과 2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심점이라고 했잖아. 확인해서 확정 지어줘야 됩니다. 2 확인하고 불연속점이네. 2분의 1 확인하고 불연속점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답이 뭐예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봐. 야,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하나. 저 기억에 0이라고 대답하고 이유는 점수 건데 자기 장면. 진짜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합성함수는 기본이 약간 이건데 우리가 특별히 그 합성함수의 두 함수 중에서 보통 하나는 가우스로 주고 보통 하나는 다항함수로 줘. 이런 형태로. 알겠지? 그 부분을 조금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앞쪽의 내용이 똑같이 성립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가우스 함수는 봐야 되는 포인트라는 게 있어. 알겠지? 그걸 공부하겠어. 알겠죠? 자, 첫 번째. 중요할 것 같아. 이 2번의 시선을 바라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그냥 써놨거든요. 이게 보통 여기가 그냥 x로는 안 줘. 합성으로 합성. 그러니까 다항함수와 가우스 함수의 합성으로 주거든요. 여기가 보통 다항식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보통 다항식이니까 항상 이제 주는 건 뭐냐면 보통 2차, 3차까지도 물어보고 4차도 물어볼 수 있어. 알겠지? 보통 2차, 3차.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 2차를 제일 많이 줘요.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우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정수 포인트. 따라서 의심점은 뭐냐면 자, 가우스 안쪽의 값이 정수가 되는 포인트가 의심점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즉 fx가 뭐가 되는 값이 정수가 나오게끔 하게 되는 포인트 그러한 x값들이 이러한 x값들이 자 불연속 의심점입니다. 제가 확정 안 지었습니다. 불연속 점이라고 확정 안 지었어요. 불연속 의심점들이다. 그러면 어떨 때는 연속이 되고 어떨 때는 연속이 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조금 그래프적으로 잡자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문제 볼게요. 첫 번째. 열린 구간 0, 3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이게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불연속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왜 정수 걸 때마다 이제 불연속 의심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현재 함수를 쳐다보게 되면 가우스 안쪽의 함수가 몇 차야? 3차 네, 3차죠. 자, 제가 밑에 그냥 그래프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불연속 의심점들은 이 값이 얼마인 것? 그렇죠. 얘가 일단 정수가 되는 포인트. 그러면 정수 이거 일일이 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쫙 그려놓고 정수 이렇게 걸 거잖아. 누구나 상식이 다 그렇게 흘러가죠. 맞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사용하는 건 무슨 논리? 뭐 쓴다? 무슨 분? 미분 쓰는 거야 그냥. 알겠지? 네. 그래서 도함수 구하면 6x 제곱 이걸 갖다 풀면 되는 거고 x 값은 1하고 2 나와요. 그럼 1하고 2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극답. 오케이. 그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기를 보십시오. 원점 지나요. 원점 지나고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각각의 극값이 극대값은 5 나오고 그렇죠. 극소값은 4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극대, 자 여기 5 나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냥 훅 떨어지는데 이제 극소값은 여기서 받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쓱 올라가죠? 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범위가 어디서 끝나기 때문에? 3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3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알겠죠? 그러면 3 정도를 잡을게요. 자 여기다가 3 넣으면 함수가 얼마나 나올까? 자 봐봐 27 앞에 거 54 81 빼 마이너스 27이지 마이너스 27에다 36도에 얼마 나와? 9 나오지. 그러니까 3일 때는 함수가 어디 찍어야 돼? 구요. 여기가 9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딱 파악해놓고 자 이 함수값이 뭐가 되는? 정수가 되는. 그럼 자 봅시다. 잘 보세요. 자 0부터 따지는 건데 이걸 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왜? 0 초과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부터 걸어봐? 1부터 걸어봐. 1, 2, 3, 4, 5 이렇게 잡는 거죠? 자 1부터 걸어라. 이렇게. 교점 하나 생기지 여기. 네. 의심점이야. 됐어? 근데 이거는 이런 점들은 근데 100% 불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니까요. 이해돼? 조금 더 가볼게. 자 이렇게 걸어. 하나 더 걸리지. 이런 데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또 걸어. 얘도 무조건 불연속인 거야. 또 걸어. 밑으로 걸었는데 그 접한. 여기지 여기. 네.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 맞지? 여기가 4니까. 이해돼? 네. 여기는 무조건 불연속인 거 알겠어. 네. 근데 나 여기는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이상하잖아. 그치? 괜찮아? 포인트 이렇게 잡는 거라고. 두 번째, 오쪽 걸어봐. 또 이상해. 맞아? 이상하다. 공감 좀 해줘. 네. 여기는 100% 뭐야? 불연속. 여긴 100% 불연속이야. 이런 데는 알겠지? 근데 이런 점들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까지 가야 돼요. 9까지 가는 건데 9까지 가는 거는 다 그냥 다 이렇게 지키잖아. 그치? 하나씩. 6, 7, 8, 9 포함 안 되니까 여기서 3개 지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자, 확정. 이런 데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납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데서 불연속이 나요. 왜 불연속이 나냐면 잘 봐야 돼. x가 만약에 1로 간다고 쳐봐.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함수값은 어디로 가요? 6으로 가고 있죠.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x값이 얘 알파라고 놓으면 이 알파로 갈 때 이 가우스 안쪽의 값은 5로 가까이 간다고. 근데 이 5로 가까이 가는 게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에 따라서 5로 접근하는 게 위에서 접근하는 거랑 밑에서 접근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5에 우극한이 나올 거고 하나는 5에 좌극한이 나올 거잖아. 그런데 가우스에서 하나는 우극한이 나오고 하나는 좌극한이 나오면 얘는 5지만 얘는 4잖아.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거 6이에요. 미안해. 얘는 6이지만 얘는 5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무조건 불연속 난다는 거 이해됐지? 네.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런 거. 자, 이런 거라고 제가 표현했거든? 미분당원에서 용어로 설명해. 극과 극값, 오케이. 정답, 극값. 얘는 극대죠. 얘는 극소죠. 여기선 잘 논리를 이해해야 돼. 극값이 전부가 다 연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잘 보라고. 일반적으로 이 가우스 함수를 이해를 할 때는 잘 봐야 돼. 네. 자, 여기가 n일 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가우스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함수값하고 무슨 극한이 같아? 우극한. 그렇지. 가우함이 있을 때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무조건 같아요. 가우스 함수는 정수 포인트일 때. 네. 정수 포인트에서. 알겠지? 근데 뭐는 달라? 좌는 무조건 달라서 불연속이 나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우함수가 아니라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가우스에서 무조건 같구나. 정수로 갈 때. 근데 좌가 다르면 이게 빠그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잘 봐야 돼. 얘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5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고 있죠. 이건 그럼 결론이 뭐예요? 5의 좌로 나와요. 이걸 따져야 되는 결론으로 나와요. 이해되지? 근데 얘는 4야. 괜찮아? 근데 함수값은 뭐야? 5잖아. 5. 맞아? 5잖아. 그럼 얘는 얼만데? 5잖아. 그럼 같아 달라? 무조건 달라져. 됐지? 그러니까 극대일 때도 무조건 뭐야? 무조건 불연속 납니다. 알겠죠? 저게 접하는 건데
이런 점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값은 원래 미분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그때 맞죠? 이때도 이거는 좌극한, 이거는 함수값. 다르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상한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불연속이 나요. 특별히. 근데 문제는 뭐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이 극소인 지점은 무조건 연속이야. 왜?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네. 이 값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죠. 이거 극한이에요. 함수값이랑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해하실 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프적으로 정수를 걸어서 교점을 찾는 건 맞는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걸리는 이런 점들은 무조건 불연속이라는 거 바로 이해가 될 거고, 약간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 극값 포인트가 조금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극대일 때는 불연속이 납니다. 그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떨 때만 이제 연속이 된다? 극소. 그렇지. 극소 느낌이 드는 그 정수 포인트에서는 극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개수 몇 개야?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위에서 세 개 나오니까 여기까지 7개고요. 얘 불연속이었으니까 8개. 그리고 얘는 연속이니까 설명 안 돼. 괜찮지? 다시. 4개, 여기 하나 넣쳤다. 여기. 5, 6, 7, 8. 맞아. 1, 2, 3, 4, 5, 6, 7, 5, 6, 7, 8. 2개. 됐죠? 어우. 이렇게 없나? 1, 2, 3, 1, 2, 3, 4, 5, 6, 7, 8. 5, 6, 7, 8, 7, 8, 9. 아니, 근데 저거 그때 극수 빼고 8개. 하나, 둘, 셋, 넷, 5 밑에. 연속. 지금까지 그랬잖아. 자, 괜찮지? 아니, 오케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 극소 느낌. 오케이. 정수 딱 걸리는데 약간 극소에서 약간 극소로 약간 긁고 지나가. 아. 오케이. 거기서 연속. 됐지? 긁고 있어요. 괜찮죠? 네. 마무리는 여기까지. 블레나벨 문제 푸시면서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안쪽에 문제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 가우스인데 이상하게 여기가 다음으로 안 주고 로그로 줘. 진짜 싫어. 얘들아, 네. 불연속 무심점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것? 정수가 되는 것. 이게 정수가 될 거면 x 값은 2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됐습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약간 실전적으로는 기본 개념 같은 거는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문제 풀어나갈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약간 정리 느낌으로 일단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언제 일일이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좌우함을 체크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언제나 좌우함을 늘 자연스럽게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로 받아들이고 문제 풀이 때 빠르게 조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정리 여기까지. 혹시 설명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알겠죠?